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99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죠.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면서는 역시나 이라크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돌아선 외국인의 수급 부분 관련해서 좀 하나씩 짚어봐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지금 정신이 없죠. 예. 아마 거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부터 올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죠. 예.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 어디가 우리처럼 그렇게 급락을 했고.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어서 열린 유럽 물론 한 1% 가까이 급락 출발이었지만 다 땡겼거든요. 약보합으로 끝났고, 미국 강보가 끝났고요. 그럼 어느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빠졌냐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라크 변수도 있고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그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 그게 뭐 정답이죠. 오랜만에 팔았고, 또 받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국가별 외국인 매매 동향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2009년부터 이렇게 이끌어왔던, 사실 이끌었거든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끌었던 국가를 보시면은 미국계 자금이었습니다. 이게 미국계 자금이죠. 지난번에 양적 완화 축소 얘기 나올 때 급락 한번 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최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미국계는 분명히. 이게 하나가 있겠고. 이 부분은 그 유동성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바로 이번 주에도 FOMC 회의와 연관이 된 어떤 매수라 보면 되고요. 반대로 그 아래쪽에 영국계로 대변이 되는 이 파란색 선, 유럽 자금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시장을 흔들고 빠져나갑니다. 좀 단기적인 자금이고, 이 흐름 같은 경우는 환율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을 흔드는 게 있으면 또 불안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도 이슈가 좀 있고, 또 이라크 같은 경우도 또 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아마 이 유럽 자금을 또 흔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흔들렸던 것도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22 부양책 같은 경우는 유럽계 자금에 긍정적이지만은 이 정정 불안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또 수급을 흔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슈가 터져 나온 걸 보면은 이라크가 가장 큰데, 우선 글쎄요, 뭐 이미 소식은 다 나왔는데 급진 순위파죠. 뭐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남부 쪽으로, 정유 시설은 다 남부 쪽에 있거든요. 남부로 진격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그 정부군 쪽에서 오히려 위쪽으로 좀 밀어붙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죠. 네. 미군이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시아파 쪽에 맹주니까 이미 군사를 파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은 그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가 적과의 동침이 되겠는데, 네. 마침 뭐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확전의 가능성, 그러니까 뭐 중동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나쁘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와는 조금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라크가 상당히 크고, 또 우리가 또 수입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9%가 이라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가에 민감하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2014년 들어서 이라크 쪽에 우리가 해외 그 수주가, 건설 수주가 많았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라크에서 터지면서 심리적으로 또 해외 쪽에 어떤 건설업종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여지는 좀 있고, 반면에 이제 아까 보셨던 미국계 자금 유동성과 관련된 미국계 자금을 좌우하는 FOMC 회의가 또 요번에 있게 되겠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로금리는 유지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는 줄일 수 있다. 다만 경기에 대한 판단 회복 속도가 좀 늦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어떤 긴축에 대한 위험은 적을 것이다. 딱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요 정도의 뉘앙스 정도의 어떤 코멘트, 액션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계 자금을 흔드는 이 유동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금이 섞여서 지금 이번 주에 충돌을 할 건데, 아마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군용기가 좀 추락했죠. 민병대에 공격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 리스크로 살짝 주초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변수 같은 경우가 약간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은 어떤 롱텀한 중장기 자금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초 정도
살짝 좀 흔들리는 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주요 변수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우리 차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우는 것으로 좋겠는지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에 또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에도 물론 부담을 준 상황인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차장님은요? 아마 지난주와 큰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큰 그림은 아직도 우리가 2060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고요. 만약에 이미 우리가 선반영된 건 좀 있지만은 어떤 정정 불안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초에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흔들린다. 이미 한번 흔들렸지만 흔들린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어떤 대형주의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는 될 수 있다. 다만 좀 염두에 될 것은 항상 단기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 중기적으로 해서 추세가 바뀐다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어떤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오늘 안 밀리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아니고요. 밀릴 때 반드시 이 정정 불안 때문에 주초에 밀릴 때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950도 그렇고 정도에는 굉장히 매수 대기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투자 유망주까지 오늘 같이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장보다도 종목이 더 어렵죠. 네. 예, 시장도 난해하지만 종목도 어려운데 제가 지난 시간은 한국 타이어를 수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네이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금 여러 기업들 업종 중에서 자신 있는 업종이 어디 있느냐? 삼성전자가 자신 있습니까? 환 때문에 현대차도 불안하죠. 화학업종도 불안하고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신 있는 업종 종목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만 이 네이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서 글로벌 3대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왓츠앱, 중국의 위챗, 그 다음에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5억 명 가입자를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글로벌 변수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변수와 큰 관련이 없다는 것 하나가 또 있겠고, 또 세 번째는 곧 있을 알리바바의 상장, 또 라인 같은 경우 연내 상장을 한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상장 모멘텀도 차후에 계속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글로벌 어떤 변수에 좀 덜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가장 확실한 국내 기업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이 또 변수 때문에 흔들린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에는 대형주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차피 한 2주 정도 지나면 2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실적에 이제 관심을 되던 시기가 와서 아마 실적 시즌 전까지는 어찌 좀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지난 1, 4분기 때 우리가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발표 이후에 방향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실적이 이제 노출되는 기업들 순으로 해서 조금 길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어차피 장도 갇혀 있고요. 지금 이제 좀 답답하지만은 좀 릴렉스 하시고 월드컵 축구 보시면서 실적 좋은 종목을 좀 가려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우선 여유는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오늘의 모닝 전략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